안녕하세요. 최근 우리 시장을 보면 굉장히 좀 무섭지 않나요? 시장의 그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코스피 지수가 뭐 하루에 5%씩 왔다 갔다 하는 건 이제 예산 일도 아닌 것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뭐 장중에 마이너스 5% 정도까지 급락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4% 이상 하락하는 양상들이 펼쳐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장중에 시황폴드를 통해서 계속 올려드렸던 내용이 뭐냐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좀 완화될 경우, 마이너스 2% 이내로 회복할 경우 상당히 많은 종목들의 시세 반전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올려드렸었죠. 그리고 실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5%대 있던 종목들이 뭐 다 거의 다 회복하고 마무리됐는데, 그러면서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달라졌습니다. 그 중에 2차전지 종목들의 움직임이 가장 빠르게 반전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지금 시장에 있는 적극적인 매매자들은 2차전지에 대한 관심 별로 없잖아요. 물론 2차전지에 대한 우리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은 상당히 높습니다. 몰려 있어서. 예. 오늘 제가 출근해서 전 종목들을, 제가 커버하고 있는 종목이 한 900개 정도 되는데, 전 종목들을 다 체크했더니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 매매하기 아주 좋은 종목, 가격적인 부담도 없고 시세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체 시장의 조정이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시세가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들이 주로 2차전지에서 나오더라. 물론 뭐 다른 종목들도 있습니다만은 집단화돼서 나타나는 종목이 2차전지에서 보여지고 있고요. 특별하게 하나하나 꼭 집어서 종목을 골라낸 게 아니라 전체 내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종목들을 추렸더니 한 13개 정도 나오는데, 그중에 거래가 좀 작은 종목들 제외하고 정리를 했더니 10개 정도 나왔습니다. 그 10개를 지금 현재 한번 살펴볼 텐데, 전체 시장에 지금 현재 3월 3일부터 시작된 조정이, 물론 전쟁 어쩌고저쩌고 굉장히 시끄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으로 촉발된 조정장,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이 하나의 트리거가 됐지만 전쟁보다 3월달 들어서 급격한 시세 변화가 나타났던 것은 2월 말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슈팅 들어가면서 나타난 그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전쟁으로 촉발된 조정 장세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어떤 구간 하에서, 이 조정이 마무리되고 나면 종목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선제적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보여지고 있다. 그중에 2차전지 종목들 특히나 나타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종목이고요. 종목을 추렸더니 LNF가 금요일 날 또 좀 많이 올랐고, 지금 현재 2026년 올해 기준으로 LNF가 63%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은 6조 2천억이고요. 최근에 시가총액 한 4조대에서 6조대까지 올라오는 게, 삼성 SDI가 ESS용 양극재를 LNF한테 발주를 했죠. 그러면서 LNF가 그게 하나의 모멘텀이 되면서 지금 현재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데, 예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2차전지 소재의 대장은 LNF, 포스코 퓨처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단위가 워낙 크고 움직임도 지금 좀 제한적이죠. LNF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규모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LNF가 있고요. 에코프로모티 시가총액 5조 1천억, 그리고 코스모신 소재 시가총액 1조 6,800억, 롯데에너지 모티리얼즈도 사실은 2차전지 종목 중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움직여줬습니다. 그러다가 좀 쉬어간 지가 한 2달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 2조 2천억이고요. 대주전자재료, 최근 들어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게 대주전자재료죠. 아마 방송을 통해서도 자주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시가총액 2조고요. 나노신소재 8,291억, 동아기업 시가총액 5,300억, 그리고 PNT 시가총액 1조 2천억,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시가총액 2조 8,500억, 상하프론테크 시가총액 4천억. 상하프론테크 시가총액이 가장 낮은데, 얘도 금요일 날 25,300원 기록했지만 2023년도 한때 7만 원 넘어갔던 종목이죠. 많은 분들께서 또 물려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들 종목들을 봤더니 외국인과 국내 기관들의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 LNF가 올해 들어서 외국인이 143만 주 순매수했고 국내 기관이 176만 주 순매수했습니다. 매수 강도가 좀 세죠. 그리고 PSR은 3.3배 정도, 삼성전자 수준입니다. 에코프로모티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62만 주를 매도했고 국내 기관은 37만 6천 주를 매수했습니다. 최근에 선제적으로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 7만 7천 원 정도, 7만 5천에서 7만 7천 원이 좀 어려운 가격인데, 그 가격을 현재 도전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서 넘어서게 되면 가격적인 탄력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코스모신 소재도 올해 19% 올랐고, 코스모신 소재, 에코프로, 우리
대중분들께서 2차전지 하면 뭐 굉장히 좋아하셨던 종목들이죠. 그리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아까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렸나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선제적으로 먼저 움직였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외국인이 43만 주 순매수했고 국내 기관은 6만 4천 주 매도했습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외국인이 40만 주 순매수, 국내 기관이 3만 주 매도. 아직까지 적극적인 매수는 두 종목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예. 이게 에라네요.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대주전자재료를 보면, 예. 외국인이 29만 주 순매도가 맞고요. 국내 기관이 22만 주 순매수가 아니고 290만 주 순매수입니다. 290만 주. 예. 그다음 나노 신소재가 지금 현재 외국인은 4만 9천 주 매도고 국내 기관은 43만 주 매수. 동아기업은 44만 주, 35만 주 매수 강도 크죠. 절대 거래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동아기업은 인천에 있는 목재회사입니다. 우리나라 상장 기업 중에 제일 오래된 회사고요. 근데 이제 자회사인 동아 일렉트로라이트라고 하는 자회사가 전해액을 생산하면서 거기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목재회사임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종목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PNT 외국인 78만 주, 국내 기관 107만 주, 매수 강도 굉장히 큽니다. 주가 움직임 크진 않은데 반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두 종목은 아직은 외국인과 국내 기관의 매도가 조금 일어나고 있다. 근데 전체적으로 조금 이따 한번 볼 텐데요. 일방적인 매도는 아닙니다. 상하프론테크 최근에 국내 기관들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하프론테크는 수소전지 쪽으로 연결돼서 움직이고 있죠. 여기 기업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의미 있게 좀 봐야 될 게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아직까지 전고체 배터리가 양산화되려면 아직 먼 미래의 얘기인데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고체 황화물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이제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죠.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따라오긴 하는데 그렇고 그 다음에 대주전자 재료가 이제 유일하게 실리콘 온극재를 하는데 최근에는 실리콘 온극재뿐만이 아니라 태양전지 쪽 도표면의 필름과 관련해서 그게 또 하나의 모멘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 2차전지 전체가 움직일 때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도 하죠. 최근에 국내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매 형태를 한번 보면 추이를 자, 최근 들어서 3월 마지막 주죠. 3월 마지막 주에 국내 기관들이 좀 적극적으로 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LNF. 이게 이제 삼성 SDI 향 ESS용 그 양극재를 공급하기로 하면서부터 국내 기관들이 뭐 적극적으로 사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머티 개인이 최근에 팔고 있죠. 외국인이 좀 사고 있고 매도는 순매도 상태인데 죄송합니다. 목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외국인이 순매도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매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게 보이고 있고 국내 기관이 매수를 좀 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아직 국내 기관은 적극적인 매수는 없습니다. 외국인이 좀 사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급적으로는 아직 조금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국내 기관은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 초에 1월달 초에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다가 이때 4만 8천 원까지 갔었죠. 그리고 다시 반납했는데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탄탄하고 가격은 조금 이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국내 기관이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시죠? 그냥 주구장창 사가고 있습니다. 여기 숫자로 보면 꾸준히 사가고 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사상 최고가 2023년도 기록한 사상 최고가 경신한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노 신소재 아직까지 특별한 건 없는데 국내 기관이 편입해놓고 그냥 쭉 지켜가고 있는데 절대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죠. 하루 거래가 10만 주 미만에 있는 종목이니까 사실 매매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진 않습니다만은 조금만 사져 들어오면 그냥 급등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동아기업. 동아기업도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최근에 거래가 좀 탄력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들은 뭐 지속적으로 매도한 상태에 놓여 있다. 최근에 외국인들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 PNT. PNT를 보면
국내 기관들과 외국인이 꾸준히 지금 현재 계속 걷어가고 있는 중이다. 가격의 움직임은 없는데 꾸준히 걷어가고 있다. 뭐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최근에 개인들이 좀 많이 샀죠. 한 단계 주가가 연초에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나서 지금 현재 두 달 반 정도 쉬어가고 있는데 주가가 빠지고 있다 보니까 개인들이 좀 사고 있는데 워낙 좀 탄력적이잖아요. 전고체 배터리 얘기만 나오면 움직이는데 얘도 중요한 가격을 넘어서야 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프론테크도 최근에 국내 기관들이 꾸준히 사가고 있다. 꾸준히 사가고 있다. 가격들 한번 보겠습니다. 대응할 수 있는 가격. LNF가 금요일 종가가 15만 5,300원이고 중요한 가격이 16만 8천원, 22만 5천원입니다. 에코프로모티 73,400원을 끝났는데 7만 5천원, 7만 5천원부터 7만 7천원까지 아주 힘든 가격이고요. 그걸 넘어서게 되면 10만 8천원. 그 다음 가격도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5만 1,700원 끝났는데 5만 3천원, 8만 5천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4만 2,100원 끝났는데 4만 4,500원. 그거 넘어서면 6만 1,500원. 대주전자재료 13만 200원인데요. 제일 힘든 가격 사실은 지났습니다. 지금 살짝 끌리는 가격이 13만 3천원이고 넘어서게 되면 17만 8천원. 그 다음 가격이 20만 넘어가겠죠. 나노신소재 6만 7,900원인데 중요한 가격이 살짝 넘어선 상태고요. 10만 5천원 다음 가격이. 거래가 좀 붙어야 됩니다. 어제 금요일날 거래가 좀 붙긴 했습니다만은 절대적으로 거래가 좀 더 붙어야 된다. 동아기업 1,490원인데 11,000원. 그 다음 가격 16,500원. PNT 5만 700원인데요. 중요한 가격 5만 5천원입니다. 넘어서게 되면 8만 2천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9만 4,400원 끝났는데 10만 5천원 굉장히 중요한 가격입니다. 10만 5천원을 넘어서기가 좀 힘듭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나 넘어서게 되면 15만 5,500원, 15만 5천원. 그 다음 상하프론테크 25,300원 끝났는데요. 중요한 가격 26,500원, 35,500원. 지금 현재 종목들 가격들과 현재 수급적인 측면 추이도 한번 지켜봤는데 PSR을 놓고 보면 PSR을 LNF 같은 경우는 3.3배, 그리고 에코프로모티가 9.1배, 코스모 신소재 2.6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1.7배, 대주전자재료 4.3배, 나노신소재 5.2배, 동아기업 0.5배. 동아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매출의 대부분이 목재에서 나오는 거고요. 아직까지 자회사인 동아 일렉트로라이트를 통해서 발생하는 매출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굉장히 낮게 나오는 수준이다. 그리고 PNT 1.1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3.6배, 그리고 상하프론테크 1.4배. 공통점이 뭐냐면 에코프로 머티리얼 제외하고는 전부 다 PSR이 아직 상당히 낮다. 상당히 낮아졌다.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2023년도 급등한 후에 지금까지 가격적으로 충분히 다져왔다. 그래서 여차하면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위에서 물려있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올라오면 계속 누르고 하는 그런 양상들인데 이제 그 매물도 사실 거의 없어졌더라. 지금 현재 시세가 형성되는 과정들을 보면. 그래서 지금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동안 시험폴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뭐 사실 빠질 건 없습니다. 뭐 최근에 구글에서 새로운 신기술 개발해서 기존에 사용하는 메모리의 양을 6배 낮출 수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게 추가적으로 메모리의 수요를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오히려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단기적인 작은 재료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그건 뭐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로 헤지펀드들, 레버리지를 이빨 쓰는 애들, 그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뿐이지 전체적인 환경은 메모리 수요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질 리도 없고 여기서 뭐 대신에 급하게 올라가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개인들이 너무 집중되어 있거든요. 이 매물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대신 시장 전체를 위해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지만 하면 됩니다. 근데 금요일 미국 시장 좀 빠졌잖아요. 내일 아침에 시장 좀 빠지겠죠. 빠지지만 금요일 아침에 빠지는 것보다 덜 빠져요. 잘 안 빠질 거예요. 쉽게. 그리고 살짝 돌려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안정을 찾게 되면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오늘 보여드렸던 이 10개 종목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좀 잘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힘들면 매매 폴더로 오시면 됩니다. 뭐 스스로 하실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하시면 되고요. 예, 수고하십시오.